원래 이렇게 덥나요? 지금 9월 중순 아닌가요? 9월 중순까지 덥다니 참 우리가 마지막 운 좋은 세대일지 모릅니다. 마지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대인지 몰라요. 계속 더 더워질 거잖아요.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그 임계치를 지났단 말도 하죠. 뭐 어때요?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겠지.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 사는 거죠. 우리가 지근할 때 아까 내가 기초생공을 하면서 이거 사람들 참 약간 황당하게 생각하겠는데 그 느낀 게 뭐냐면 지혜가 나는 조건을 뭐라고 말하냐? 지혜가 나는 조건을 오력의 균형이 맞다 이렇게 말해요. 오력의 균형을 조건으로 지혜가 납니다 라고 말해요. 오력의 균형 그게 뭘까요? 오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죠? 엄청 어렵잖아요.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균형. 그게 오력의 균형이죠. 다섯 가지 마음의 균형. 그걸 어떻게 맞춰죠? 정말 어려운 미션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맞추는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줄어들면 저절로 맞아져요. 여러분이 좌선하면서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해요?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소리 느낌 알았다가 냉장 소리 들었다가 시계 소리 들었다가 하나하나 띄엄띄엄 알아가다가 좀 마음이 활발해지면 좀 더 빨리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그렇게 할 때 수행에 자기 개입이 많죠. 이런 경우의 수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책하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어떨 때는 내가 수행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마음만 내게 있고 수행에 내가 별로 개입도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할 때가 있어요. 경영할 때. 그러면 내가 금방 말한 그런 수행의 형태에서 경영할 때 오력의 균형이 맞는가? 좌선할 때 오력의 균형이 맞는가? 경영할 때, 걸으며 수행할 때 훨씬 더 오력의 균형이 맞아요. 그러면 좌선할 때와 걸을 때의 차이가 뭐죠? 나의 개입의 정도입니다. 나의 개입의 정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하려고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오력의 균형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면, 내가 수행하려 하지 않아도 수행이 되면, 그러면 오력의 균형이 맞아요. 근데 우리 수행의 기본적인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을 합니다. 맨 처음 알아차림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걸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죠.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걸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볍게 알려 그래요. 점점 더 가벼워져요. 왜 가벼워지는가? 점점 나의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알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 이미 대상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변화되는 모습, 가볍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간다, 수동적으로 알아간다, 무의지적으로 알아간다. 이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점점 여러분은 수행에서 자기 개입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니 점점 오력의 균형이 맞아져 가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균형은 없어요.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간다면 오력의 균형은 점점 맞아져 가죠. 오력의 균형은 점점점 맞아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오력의 균형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수행 실천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줄어들어가는 것, 수행에서 내가 줄어들어가는 것, 내 노력이 줄어들어가는 것, 이게
단순히 그 말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법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존재를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노력으로 수행하죠. 처음에는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에 느낌 알았다가 어깨 느낌 알았다가 이렇게 노력으로 수행해 나가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개인적 노력이 줄어들고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리는 마음도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가요.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가죠.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갈 때 당연히 내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갈 때 여러분은 그 알아진 것을 안 알아요. 알아지는 것을 안 알아요. 그 알아지는 것이 뭐죠? 여기서 말한 알아지는 것. 다 관념이죠.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새소리, 바람소리, 시계소리, 에어컨 소리, 앞에 보이는 벽. 이때 알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은 다 관념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을 안 보고 있어요. 왜? 내가 줄어들었으니까. 관념을 보기 위해서는요, 의지가 껴있어야 됩니다. 관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껴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관념적 대상을 안 봐요. 왜? 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난 뭘 보고 있죠? 내 마음이 분명히 뭘 향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뭘 보고 있을까요? 내 마음은 법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법을 보고 있어요.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근데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데 그게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적 대상 그 무엇도 여러분 알려지 않잖아요.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죠. 근데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어디를 향할까요?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것은 경제에서 4개 있어요. 빠냐띠, 그리고 물질, 그리고 마음, 그리고 니빠나. 관념에 머물 수 있고요. 물질에 머물 수 있고요. 법으로서의 물질에 머물 수 있고요. 법으로의 마음에 머물 수 있고요. 열반에 머물 수 있대요. 열반은 우리의 지혜 영역 밖에 있으니까 예외를 두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을 지켜볼 때 여러분 마음은 관념이 안 가요. 관념들은 그냥 지가 스스로 알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어디를 향할까요? 예, 법을 향합니다. 어딜 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대상이 관념이 아니에요. 그럼 머물 때는 법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이해가 크든 작든 여러분 마음은 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는 것이 수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는다. 그때 아무것도는 관념적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을 때 그때 수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하여금 실자는 법을 보게 만들어요. 실자는 법,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는가 묻고 안다고 이해해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작용, 성질, doing, 있음 이렇게 조금씩 이해가요. 이렇게 아는 마음의 작용이 돼서 그게 어떤 건지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또 어느 순간 보면서 보는가라고 하면 보는 게 이해돼요. 어느 순간 들으면서 듣는가라고 하면 듣는 게 이해돼요. 어느 순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이 생각하네 라고 동의돼요. 그렇게 보면서 본다고 이해하고 들으면서 듣는다고 이해하고 느끼면서 느낀다고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한다고 이해해요. 마음의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는 거죠. 법으로서 이해나가요. 근데 점점 이게 분명해지죠. 여기다 이가 깊어져 나가요. 이가 깊어지면 내가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까요? 덜 노력할까요? 예, 덜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채림이 쉬워졌을 때 알아채면 덜 노력해요. 그냥 알아채면 돼요. 우리가 이해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해가 약할 때는 의지로서 이해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해해요. 아는가?
아는가? 이거 순전한 나의 노력이죠. 보면서 보는가? 순전히 나의 노력이에요. 들으면서 듣는가? 순전히 나의 노력이죠. 생각하면서 마음이 생각하나? 순전히 나의 노력이에요. 근데 점점 성질과 작용, 있음, 진행, 과정, 실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 가죠. 그러면 더 노력할까요? 덜 노력할까요? 예, 덜 노력합니다. 내가 강해질까요? 내가 약해질까요? 내가 약해집니다. 점점 더 내가 약해져가요. 점점 더 나의 노력이 없어져가요. 점점 더 나의 개입이 약해져가죠. 그러면 나의 개입이 약해지는 것, 이건 곧 관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는 것을 본다고 이해할까요? 보면서 보느라고 이해할까요? 본다는 것은 관념이 살아있을 때만 그렇게 표현되죠. 내가 그렇게 보려 해야만 그렇게 봐요. 본다는 걸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본다는 게 확인돼요. 그러면 본다는 것을 보는 걸로 확인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말인가? 나의 노력이 없으면 나의 개입이 없으면 뭐가 남죠? 그냥 그게 있어요. 느끼는 마음을 느낀다고 이해할까요? 느끼는 마음을 느낀다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느낀다라고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 느낀다 그 표현은 관념이거든요. 근데 나의 노력이 약해졌어요. 점점 내가 줄어들어갔어요. 그럼 남는 게 뭐죠? 그냥 있는 거예요. 뭐가 뭐 하고 있어요? 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듣는다고 이해할까요? 아니에요. 뭐가 뭐 하고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 모든 일어남이 다 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내가 아는 것의 구체성이 약해집니다. 점점 더 내가 이해하는 것의 구체성이 약해져요. 왜? 내 노력이 약해지니까. 노력이 깨어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 돼요. 왜? 관념이 개입하거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은 오직 관념밖에 없어요. 관념의 방향으로만 노력할 수 있어요. 법은 오직 이해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수행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행 끝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법을 대상으로도 내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점점 법은 모호해지지만 하나가 돼 나가요. 형태 없지만 하나로 귀결되죠. 난 이걸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표현상.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걸 있음이라고 말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들, 이 진행들, 어떤 원인들, 어떤 에너지로 이런 진행이 가능했는가? 내가 줄어들어갔던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진행을 통해서 이렇게 돼 나갔죠.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수행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알았던 것, 알았으면 했던 게 뭐예요? 나 자신이죠. 여러분은 수행 시작하면서부터 알아왔던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관념을 줄였던 건 어떤 관념을 줄였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념을 줄였어요. 엉의 느낌, 손의 느낌, 벽, 새소리, 바람소리 이게 줄어들었죠. 나중에는 본다, 든다, 느낀다, 생각한다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름 붙일 수 없는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좀 더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이름 붙일 수 없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렇지만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있는데 그게 뭐지? 결국 남는 건 그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 도대체 뭐지? 내가 이렇게 있다고 어떤 있음에 대한 내 이해가 있지만 정말 모르죠.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도대체 아는 마음은 뭐예요? 몰라요. 알지만 몰라요. 안 신기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가장 멋있게 표현한 화두가 뭐냐면 마음법길 일기하체입니다. 이 화두 정말 좋아요.
뭐 화두라 공부할 건 알겠지만 만법, 귀일, 일기화처, 만법, 귀일 하나로 귀결돼요. 이 하나가 뭔가 내가 설명한 그 과정 속에서는 이 하나가 있음이죠. 근데 있음은 아무런 형태도 없고 아무런 이름도 없는데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가 뭘까요? 이 도대체 뭐죠? 그걸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하나는 도대체 뭐지? 이 말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들 말로 표현하면 모르겠어요. 듣는 분에게는 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들은 내가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들은 굉장히 쉬운 과정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만들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수행,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어져가는 그렇게 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이렇게 진행돼 갔죠. 그게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가볍게 안다, 자유롭게 생각을 바꾼다, 수동적으로 안다, 무의지로 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보는 마음을 이해한다, 듣는 마음을 이해한다, 알아야 되는 대상을 이해한다, 그리고 계속 알아가고 내가 더 줄어들면 안다는 것에서 아는 게 없어지고 본다는 것에서 보는 게 없어지고 왜 관념이니까. 관념은 노력해야 생기는 겁니다. 듣는다 해서 듣는 게 사라지고 다 무엇이 못하고 있는 것, 무엇이 못하고 있는 걸로 귀결되죠. 근데 이게 다 나를 좀 더 깊이 이해해 가면서 생긴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죠.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산다는 게 뭐지? 엄청 신기한 거죠. 우리 존재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관심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지속적으로 반하게 되면 마음에 조금씩 사여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뭐지?에 대한 답이 내가 뭐지? 하면 마음에 뭔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다 이게 나에 대한 이해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줄어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어가는 것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말만 쉽지. 개입하지 않는다? 내가 줄어든다? 이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을 법답게, 법을 좀 더 깊이 우리 하여금 이해하게 했던 그런 방향이었죠. 그런 길이었어요. 자기를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붓다는 정말 혁명적인 말을 하셨죠. 정말 나는 붓다께서 혁명적인 말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18개로 말한 것. 뭐가 모든 것인가?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고 보는 것, 들리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끼는 것, 맛나고 맛 아는 것, 냄새나고 냄새 아는 것, 생각하고 생각 아는 것. 이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누가 이렇게 봤을까요? 근데 이게 모든 것 아닌가요? 내가 아는 게 모든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 그건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잖아요. 지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지금 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지금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지금 만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다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서 생기고 있어요. 귀에 온 소리를 듣고요. 눈에 온 보이는 걸 보고요. 여러분 자신을 벗어난 알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이죠. 여러분이 모든 것이죠.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싶지 않나요? 자기는 우리 개개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 이렇게 있다는 것, 이렇게 안다는 것, 자기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수행의 길이 여러분을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부다께서, 물론 부다는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아무도 이렇게 보지 못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모든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를 이해가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에서 제가 스님에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법으로 알지 못했고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것을 법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법을 아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원래 수행을 하면서 실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관념적으로 정의해서 마음으로 해석해서 정리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 동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제게 일어나는 걸 봐나가다 보니까 스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이해하는 것을 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첫째가 내 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굳이 든다면은 아는 마음은 아는가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아는가 거기에 관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관념이 묻어 있다 보니까 그걸 법으로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이라는 것도 대상이라는 관념이 아직 묻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해한 그것을 법에 대한 이해다라고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관념이 굉장히 약한 그것을 법으로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아는 마음을 아는 작용으로 이해하고 보는 마음을 보는 작용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성질과 작용으로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법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마음으로 해석할 때는 그게 법이 아니고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것이 법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해졌고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내 알머의 진행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히 하게 되니까 법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분명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생각과 이해가 함께 간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이해가 좀 분명해지니까 법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수월해진 듯이 느껴집니다. 느낌을 바라보면서는 느낌이 이게 뭐지? 라고 가끔 질문해 줍니다. 느낌에 대해서 스님께서 지수화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관념과 그것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여러 번 그 법문을 들었지만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분명해지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 차갑고 뜨거운 것, 뭉쳐있는 것, 움직이는 것 이런 건 다 관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게 되고 실제로는 다 알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이란 것도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함께 일어납니다. 이런 동의가 쉽게 생기고 그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느낌을 알아갈 때 단지 느끼신다, 느낀다 이런 성질과 작용을 알아가면 된다라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가 분명하게 해결되니까 다른 것도 다 함께 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에 다리에 쥐가 날 때 그걸 보면서 알아지는 것으로 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의 반응이 생기면 그 반응이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수행 전반에서 법으로 보는 게 많이 수월해졌다, 단순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전에는 많은 경우 생각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면 그걸 진실로 마음이 이해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방향과 함께 매치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을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알미 생깁니다.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확실해지니까 나에 대한 관심도 더 분명해집니다. 관념을 떼고 나면 정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게 되면 나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게 되고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해 나가는데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심 또한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지혜의 결과물은 관심이다 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너무 알지만 모르거든요. 표현상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겠지만 알지만 몰라요. 우리가 아는 말만 할 때 아는가 우리는 아네? 아는가? 알지? 이렇게 마음에 수긍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아는 마음을 아는 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아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동전을 싹 뒤집으면 그게 도대체 뭐지? 정말 그게 도대체 뭐지가 돼요. 마음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알지? 어디 있는 거지? 알지만 몰라요. 더 정확히 알수록 더 궁금해요.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해요. 알면 알수록 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해의 결과는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우리 수행을 이끌어가는 그건 관심의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물론 개인적인 건데 옛날에 한번 인터뷰하는 분과 말할 때 이렇게 내 수행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의 깃발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난 맨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도대체 뭐지? 나는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생겼지? 이런 관심의 깃발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관심이 점점 본질화된다 그럴까요? 근원으로 약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관심이 점점 근원에 가까워진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사회도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인터뷰 끝나고 돌아가세요. 또 하나가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사회도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이에요. 관심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게 되면 법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분명함이에요. 아마 지금 수행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행자님이 법과 수행에 대해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명함이 굉장히 더 깊어졌죠. 분명함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분명하다 보니까 쉬워지고 단순해져요. 알면 단순하고 쉬워지죠. 알면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 법문을 이제 든다고 하셨는데 내 법문은 맨날 똑같은 말입니다. 살짝 말만 다를 뿐이지 내 법문은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건 오직 수행자님의 마음이 달라요. 수행자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은 체계성이 있는 것이고요. 앞뒤 이것저것이 꽉 조여지고 있어요. 구조가 맞아지고 있죠. 체계가 서고 있어요. 체계가 서고 있으니까요. 내가 하는 말도 나름 체계 속에서 하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을 체계성 있게 이해해요. 수행자님의 마음의 체계가 수행에 대한 이해 체계가 아주 분명해지니까 그런 마음 조건이 되니까 내 말도 아마 훨씬 더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마음이 더 좋다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다면 내가
말을 하지만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은 바르게 하거든요. 이해는 깊지 않지만 말은 바르게 해요. 나는 말을 바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연기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란 게 법의 존재의 특성이잖아요. 법의 존재 시스템이요. 존재 원리죠. 법의 존재 원리. 이게 난 연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는 거예요. 난 이걸 이해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내 이해가 구체성이 있으면서부터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도 항상 자연스럽게 마음이 근본 법의 골격, 근본 법의 골격에 맞는지 비춰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말은 그래도 바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마음이 더 좋고 더 좋아지고 이해가 더 깊어지면요. 그냥 이해는 깊어졌지만 그게 구체성 있게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다원이 아닌 사람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처음 들었던 사람이 수다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경기에 나와요. 그러니 수행자님 마음이 그렇게 변하니까 그런 말들 속에서 지속적인 어떤 이해가 있고 신선함이 느껴지고 동요가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수행자님 안에 있는 그런 지혜들이 어떤 느낌을 일으키고 그게 확인되고 이런 과정이 겪는 거죠. 다 그 원인들이 수행자님의 마음의 조건이에요. 내 법문은 수행자님께서 10년은 더 들었을 겁니다. 시험 치면 100점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 또 새로워요. 내 말은 똑같지만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증명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혜 명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지식 명상이면요. 지식 명상이면 한 번 알면 끝나요. 1+1은 2예요. 그 아무리 말해줘봐야 뭐 대수롭겠어요. 1+1은 2인데 감동하겠어요. 1+1은 2인데 근데 세상을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야. 내 현재의 삶은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야. 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내 현재의 삶은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바뀌고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어느 날 또 들어요. 내 현재 삶은 대상과 마음의 이 순간 함께 일어남이야 라는 말 들어요. 그런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깁니다. 동의 느낌? 어떤 신선한 느낌? 난 이걸 신선하다고 느끼는데 신선한 느낌이 생겨나요. 이해의 느낌이죠. 근데 말은 똑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지혜의 명상이라는 것. 지혜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을 쓰면 몇 권을 쓰겠지만 근본적인 지혜는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결국은 종류가 없어요. 단지 깊이가 무한할 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표현에서 새로운 깊이를 느껴요. 그게 수행자님께서 같은 법문 들으면서 또 느끼고 또 듣고 또 느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이드 법문책 읽으면서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느끼고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느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의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혜의 명상을 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저번 시간에 그런 말 하셨죠.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걸 법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게 좀 표현상 애매한데요. 안다고 이해한다. 안다고 이해한다와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뭐 영화시켜서 설명한다면 대상이 있고 함께 있는 게 아는 마음이고요. 안다는 작용이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내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보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은 보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는 감을 쓸 때 아니라고 이해할 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안다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을 확인한다는 것은요. 대상과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과 그 다음 마음이 보는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이 보는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뒤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수행자님께서 아내라고 이해됐을 때, 그건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이고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아내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보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어적 설명을 하는 건 안 중요해요.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든 알아차림이라고 이름 붙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중요한 거죠. 수행자님께서 그걸 아내라고 실제 수행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아는 마음을, 아는 작용을 안다고 실제 수행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아는 마음을 법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걸 법이라고 수행자님께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아지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건 대상을 법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 나가면 점점 법으로서 더 분명히 이해해요. 그게 뭔지, 작용이 뭔지, 있다는 게 뭔지, 나아가서 연기가 뭔지, 그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행자님께서 이전에 수행할 때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그게 법이다라고 아셨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수행은 바르게 하신 거죠. 실제 볼 보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말씀처럼 나는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이해해 갈수록 자기에 대한 신기함은 더 신기해요. 근데 그 신기함의 대상은 점점 모호해져요. 법이라는 것은 점점 모호해집니다. 아까 말했지만 내가 줄어들어가면서 구체성 있게 알려는 노력이 약해지면서 법은 점점 모호해져요. 모호해지지만 더 신기해요. 근데 그게 다 나예요. 내 존재예요. 나의 있음이죠. 나의 현재죠. 나의 생이고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신기한데 나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나를 떠나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나를 안 떠나는 것? 이게 수행의 이어짐이고요. 이렇게 내가 신기하니까 심지어 사야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수행을 한번 안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수행 안 해봐야지 하는 것도 나의 일어나며, 나의 존재, 나의 현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어남들, 이게 너무나 신기한데 어떻게 마음이 이걸 떠나겠어요? 근데 떠나지 않는 것, 이 떠나지 않은 것도 내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떠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강해지면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날 잊어버려요. 마음이 점점 경직되니까. 근데 내가 줄어들면서 점점 떠나지 않게 돼요. 내가 줄어들면서 점점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려 하지 않아도 수행이 안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해 가보십시오. 점점 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더 깊어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8월 달에는 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달에 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성질과 작용으로 이해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좌선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앉아있기 싫어하고 수행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의 작용이지 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그게 작용으로서 이해됩니다. 수긍하는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가 쉽게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작용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해도 수긍이 안 되었어. 다시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작용이지 성질이지 다시 일으켜줍니다. 이렇게 다시 일으켜줄 때는 그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개입하는 것은 수행에서 별로 안 좋은 것인데 이렇게 작용이지 성질이지 하면서 내가 개입하는 것 얼마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여기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타께서는 마라를 대처하실 때 말하여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좌선하면서 이 말을 써봤습니다. 말하여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을 쓰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수행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말하여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해본단 말이죠. 수행할 때 떨어진 느낌이 설령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행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마라가 안 보여요. 마라가 아마 구체성이 없을걸요. 말하여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하는 말은요, 우리 수행에서 말한다면 화를 화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 느낌을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수행자는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행자는 과정을 채우는 사람이다. 수행자는 원인을 채우는 사람이다. 수행자는 과정의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화의 말을 보면서 작용이지 성질이지 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 될 때, 이해될 때 그 화가 약해져요. 화가 약해지면 수행자님께서는 아, 좀 되네, 좀 했네, 잘했어 이렇게 자기 수행을 판단하십니다.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성질이지 작용이지 이건 잘 안 하지만 사실은 하여튼 이렇게 화를 났을 때 마음이 하는 거지 성질이지 작용이지 했을 때, 성질이란 게 이해됐을 때, 작용이란 게 이해됐을 때 난 그 이해된 것에 머물러 있어요. 내게 수행 좀 되네, 수행 잘했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이해된 것에 원인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화가 줄어든 것에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 아닌가요? 이해되었다는 것과 사라진다는 것을 같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사라지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라짐에 있어서는 원인이 많아요. 이해의 원인은 지혜밖에 없어요. 이해의 원인은 오직 지혜지만요, 사라지는 원인은 다양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여 내가 너를 보았어, 이것도 사라져요. 사라진다면서요. 이해가 아니잖아요. 삼마타성 사라져요. 이것도 이해가 아니에요. 옆에 누가 와서 다른 내용으로 화를 일으키면요, 이것도 사라져요. 이해가 아니에요. 사라짐의 원인은 많아요. 근데 이해의 원인은 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포인트,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요, 이해고요. 이게 그것도 원인이에요. 사라진 것은 결과죠. 이해하는 것은 원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원인을 채울 뿐이에요. 원인에 관심 둘 뿐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화의 말을 보면서 작용이지 성질이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작용임이 이해되면 이미 수행을 잘 하신 거고요. 만족스러운 거고요. 성질임이 이해되면 이미 만족스러운 것이고요. 그때 내가 지금 화내고 있네, 화의 마음이 화내고 있네, 이렇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이 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내가 이것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화가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고는 안 중요합니다. 사라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이 길로만 가려고 해요. 원인의 측면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잘 안 된 케이스, 화가 났고 성질이 작용이지 해도 화가 안 줄었을 때 또 강하게 성질이지 작용이지 하면서 화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건 수행자님의 수행하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해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수행자님께서 그 성질임을, 작용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질이라고 작용이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의 수행의 길입니다. 지속적으로 오직 이렇게 원인만을 채워갑니다. 결과는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결과는 있을만 하면 있을 거고요. 없을만 하면 없을 거예요. 생길만 하면 생길 것이고요. 안 생길만 하면 안 생겨요. 우리는 오직 이렇게 이해의 길을 가려고 해요. 원인을 채우는 길을 가려 합니다.
수행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수행에 대한 태도 뭐냐면 화가 없어져야만 내 이해가 완전해. 화가 없어져야만 내 이해가 완전해.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화에 대한 화예요. 그냥 이해가 있으면 그 이해의 시각으로 화를 계속 보세요.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런 이해가 있을 거예요. 화를 보면서 작용이지 성질이지 했을 때 화의 마음이 화낸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이해가 있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갖고 화를 계속 알고 있으면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화가 없어져야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화가 없어져야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관심 있는 마음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에게 작용이란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작용이란 이해, 이게 바른 견해예요. 작용이란 이해를 갖고 화의 마음을 계속 알고 있으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점점 이해가 분명해지면 이해하기가 노력이 필요 없고 그 이해가 수행자님 마음에, 지켜보는 마음에 본질적으로 깔려있고 수행자님의 어떤 개인적 노력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이해를 갖고 단지 지켜보게 되고 이해를 갖고 단지 지켜봤을 때 수행자님의 개인적 노력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 이 보는 마음의 균형이 맞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냥 보고 있는데 구경하듯이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터져요. 화내? 라고 터져요. 이거 화잖아? 라고 터져요. 통찰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 화잖아? 화일 뿐인데 이런 내용으로 통찰지가 확 일어납니다. 이렇게 통찰지가 확 일어났을 때 그 화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때 마음은요, 이 지혜로 꽉 차요. 꽉 찬다고 느껴져요. 어떤 느낌으로 꽉 찬다고 느낀다면요, 내가 이 내용의 지혜를 끝까지 이해했다. 내가 여기서 더 이해할 게 없다. 정말 통찰지가 났을 때는요, 마음 느낌 그래요. 내가 여기서 더 이해할 게 없다. 물론 이해할 게 있지만요, 느낌이 그래요. 내가 여기서 더 이해할 게 없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 마음이 지혜로 꽉 찼기 때문에. 이걸 사이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순간적 해탈 이렇게 말하죠. 번뇌가 제로일 상태예요. 이런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방향은 전혀 이 길과는 무관한 길이죠. 결과를 갖고 계속 내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이런 경험을 못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번뇌가 생겼을 때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뇌가 있을 때 사라지지 말고 좀 더 오래 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도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가장 FM적인 마음은요, 있을 테면 있고 없을 테면 없어라,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고요. 있으라라는 것도 집착이고 욕심이에요. 자유로운 마음 좋아요. 단지 성질과 작용을 이해한 마음으로 보면 돼요. 있을 때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화도 작용이고요, 아는 마음도 작용이고요, 듣는 마음도 작용이고요, 보는 마음도 작용이에요. 화는 없을 수 있지만요, 마음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작용이란 이해를 갖고 볼 게 없을 때가 없어요. 그래, 뭐든지 보면 돼요. 그렇게 작용이다라는 이해를 갖고 본다고 알면 되고요, 작용이라는 이해를 갖고 듣는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한 내 노력이 필요 없고 그 이해가 보는 마음에 잠재되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의지가 약해지고 오력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주 깊은 통찰지가 이런 메커니즘 속에 생깁니다. 질문입니다. 도반과 마주 앉아서 자기 수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반의 이야기에 따라서 내 마음도 함께 흐름을 타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알면서 마음이 이렇네, 마음은 또 조건대로 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 도반 자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도반의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냥 나는 내 안에 머물면서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렇게
덤덤한 마음으로 있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경영을 하는데 경영을 할 때도 일어나는 걸 알면서 마음이 조건에서 일어난다고 알고 평온한 마음으로 덤덤한 상태로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영을 하러 갔었는데 수영을 하면서는 마치 내 몸이 사지가 달린 동물이 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생각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알아침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선 수행자님께서 수행하실 때 네 다리를 가진 동물보다는 사실은 네 다리를 갖고 있는 나무 인형처럼 느끼겠죠. 아마도 동물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때는 약간 무생물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다리를 갖고 있는 나무 인형처럼 그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자기 몸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 내 몸과 나와 지켜보는 마음과 동일치가 약하기 때문에요. 확실한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수행자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냥 알아지는 거지,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어떤 당연한 걸로 그냥 약간은 무시한다 그럴까요? 무시하면서 지나가시는데 사실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때 수행자님이 느끼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의 마음이 느끼며 지혜의 마음이 느낌이 있을 때는요, 그 분명한 어떤 지혜거든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마음이요. 알아지는 것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서 대상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그런 느낌의 마음을 갖고 계속 그걸 보는 것, 지혜의 마음을 갖고 대상을 계속 아는 것, 이게 그때의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고요. 단지 또 이렇게 생겼네 하고 지나가고 또 이렇게 생겼네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꼭 바르다고 볼 수 없는 상태 같아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가 작용이야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작용이란 이해의 시각으로 화를 계속 보는 것, 그게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거든요. 작용이라는 이해가 꼭 바른견이에요. 바른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대상을 계속 아는 것, 이게 수행의 바른 상태죠. 그때 이해가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은 상태죠. 내가 억지로 익힌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다면 훨씬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런 지혜의 방향으로 대상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그때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멀리에서 지켜보듯한 자유로운 상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몸의 느낌을, 알아지는 몸을 지켜보는 것,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다면 지혜의 시각으로 계속 아세요.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분과 이야기할 때 수행을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수행을 이야기했다면 그건 사실은 지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상대가 지혜적 이야기를 하겠죠. 했을 때 수행자님의 마음도 함께 그 흐름을 타요. 난 이걸 이제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죠. 지혜가 공명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혜가 공명한다. 호두마리 있을 때 자주 느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생긴 그런 지혜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마음에도 어떤 감동이 생겨나요. 그래서 지혜가 공명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수행자님은 굉장히 FM적인 분이고요. 수행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좀 정해진 틀이 좀 작지만 약간 갖고 있죠. 그래서 수행에서 생긴 좋은 마음 상태는 그걸 약간 거기에 에너지를 좀 주면서 유지시키는 것, 그게 도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생겼을 때 그냥 있으면서 있어,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너무 지혜의 상황을, 지혜의 마음을 너무 무가치하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같이 한다는 게 우리 수행이니까요. 그런 기본 틀 속에서 너무 무가치하게 대하는 것, 그게 어떨 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걸 좀 더 갖고 마음에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제 수행이 좀 바뀌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과거에 했던 것, 내 판단들,
내 판단의 옳음과 그름 그런 것에 많이 빠졌고 그렇게 해서 번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행하면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일어난 것만 알면 되지 라고 생각했고 이게 또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수행에 흥미가 생기고 마음도 많이 맑아지고 가벼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수행자님 인터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수행자님 수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수행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야 할 지혜는요, 수행할 줄 아는 점입니다. 수행자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알아서 아는 거지. 이런 말들이요, 단지 책 읽어서 본문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행자님께서 실제 그렇게 수행하고 계시고요. 수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이가 생겨나요. 수행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수행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들이 생겨나고요. 그 이해가 생겨서 수행자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 지적한다면 수행자님이 수행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물론 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요.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 약간의 틀이 있는 거죠. 어떤 틀인가?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게 뭐지? 느낌, 소리. 사실 두 개요. 느낌, 소리.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 후회하며 자책하며 생각하는 것, 이거 수행 아니지? 이게 틀이죠. 근데 수행자님의 수행은 지금 있는 걸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게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수행자님에게 진짜 있는 건 뭔가 하면요. 생각이 진짜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생각, 아니면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 과거의 일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 내가 좀 전에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성, 이게 생각이요. 생각이고 감정이죠. 그렇게 그게 뭐가 되었던요, 뭐가 되었던 지금 있는 걸 알면 되고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열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현재 있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있는 걸 알면 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을 느낌과 소리에 국한해서 생각해요. 생각도 지금 있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과거 거지만 생각 있는 것, 있는 생각 그 자체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생각도 수행자님의 수행 대상이에요. 생각 있는 걸 알면 돼요. 단지 생각이 있다고 알면 됩니다. 생각까지도 수행자님의 지금 알 수행 대상으로서 포함된다면요, 수행자님의 수행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이 넓어질 겁니다. 생각도 수행의 대상이다라고 아세요. 그리고 생각을 대상으로 한번 수행해 보세요. 내가 어제 일 막 생각하면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거 생각이지, 이거 생각이 있는 거지, 지금 할 건 생각이지 라고 생각해 주면서 생각 있다라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수행의 폭이 많이 넓어진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바른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걸 알면 됩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현재로 오면요, 내 마음이 괴로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건요, 대부분 과거와 미래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은 단순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은 대부분이 좋을 것도 나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현재에 머문다면 괴로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현재에 많이 오는 것 같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